나중에 작용하면 우리가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에서 전단력 또는 뭐 밴딩 모멘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구조물이 제어되는 외력에 있어서 순수하게 휨 모멘트만이 작용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고 추방향력, 전단, 비틀림 등 여러 외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타의 외력이 구조부재에 발생시키는 응력은 휨에 비해서 통상 그 절대량이 작음으로 많은 경우 구조 설계에 있어서 휨 고동이 주요 설계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휨 설계는 휨에 대한 저항력과 파괴시켜지 연성 고동을 구조물에 부여하는 반면 구조물이 전단에 의해서 파괴될 경우는 매우 갑작스럽고 취성적인 파괴가 발생하며의 밑줄 쫙 긋고 연성적인 거다. 그러면 연성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한테 여유가 있다. 우리한테 어떤 워닝의 시간을 준다 라고 하는 관점인데 갑작스럽고 취성적이다. 워닝의 시간이 전혀 없고 야 이거 위험해 피해. 다 대피를 시키고 여기를 딱 이렇게 보수보강할 정도의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깨지는 그런 모드의 파괴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전단이 휨에 비해서 그런 양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괴를 초래하는 전단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구조물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휨에 못지않게 전단에 관한 충분한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설계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휨에 대한 설계를 조금 알랑말랑하고 전단에 대한 설계를 전혀 할 줄 몰라.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부재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그 구조부재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은 그 구조부재에 당연히 휨 모멘트와 전단을 발생시켜. 여러분들이 설계자라면 이 구조부재가 휨에 의한 선파괴가 먼저 일어나면 좋을까요? 전단에 의한 선파괴가 먼저 일어나면 좋을까요? 파괴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지. 그지? 뭐가 선파괴가 일어나게 설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파괴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파괴가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휨에 의한 선파괴가 일어나게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 휨은 파괴시까지 구조물에 연성거동을 부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산풍의 붕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웃으면서 여러분 면접 시에나 뭐 어느 쪽 선파괴가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휨에 의한 선파괴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 어떤 파괴도 일어나서는 사실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파괴가 일어난다면 휨에 의한 연성고동을 보장하는 휨에 의한 선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은 50점을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대답했는데 50점밖에 못 받아? 자, 휨에 의한 선파괴가 일어나기 이제 좋다는 건 우리 같이 공유를 했잖아. 그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걸 무조건 휨에 의한 선파괴가 좋대. 전단 무조건 안전하게 깔아. 야, 전단철근 촘촘하게 그냥 깔아버려. 이런 마인드가 생겨. 그치?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휨에 의한 선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전단에 의한 파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단 설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경우는 무조건 전단은 안전빵으로 설계를 하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게 된다고. 그것은 설계의 수준을 너무너무 낮춰. 우리 잘 모르면 안전빵이잖아. 그지? 그냥 어떤 걸로 쳐, 걔 어떤 걸로 해. 걔가 만약에 뭐 어시스트를 한 번 하면 그냥 덤이다 생각하고 걔는 그냥 우리는 10명 뛰는 걸로 해. 이런 건 곤란한 거지. 그지? 그래서 전단에 대한 거동을 충분히 막고 설계라는 거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재료적으로, 시공적으로 좀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느닷없이 우리나라 전체에 200만 호의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얘기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와 정말 내 집 갖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되게 좋아지겠구나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200만 원을 칠 때 생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설계 기술은 정확하게 20년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많이만 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휨에 의한 선파괴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휨에 의한 선파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단에 대한 무조건적 안전빵 설계에 대한 이렇게 약간은 무지한 이런 설계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줬을 때는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휨은 막말로 설계를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휨에 의한 설계가 조금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로 됐다 그래도 휨에 의한 파괴 모드가 그렇게 급작스럽지 않잖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단에 대한 이 갑작스럽고 추상적인 파괴의 형상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전단에 대한 설계엔 잠시도 우리가 우리의 카드를 내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된다는 걸 안전하게 많이만 철근을 집어넣으러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예쁜 거지, 잘 모르겠는 거니까 없다 생각하고 있으면 덤이고 없으면 그냥 안전하게, 이런 식의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중 때문에 이제 휨도 발생이 되고 전단이 발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작용하고 있는 휨에 의한 것은 우리 지난번 여지껏 했던 것처럼 철근을 배치해가지고 철근과 압축부의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커플에 의해서 저항 모멘트, 설계 모멘트를 계산해서 그게 더 크게 만들면 됐잖아. 전단력이 작용하는데 이만큼의 전단력이 작용한다면 이만큼의 전단력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은 만큼의 이 전단을 저항해 줄 수 있는 얘가 있어야지 전단에 대해서 안정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하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전단력보다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저항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전단 저항의 메커니즘을 어디선가 찾아와야 되는데 얘를 어디서 찾아오느냐. 콘크리트 바보가 아니잖아. 콘크리트가 전단에 대해서 일부 저항을 틀림없이 해줄 거고, 콘크리트의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VC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모자랄 거야. 그치? 그 나머지 부분을 VS, 전단 철관을 집어넣어서 저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중 때문에 만들어내는 전단력보다 저항하는 전단 저항 능력, 얘를 만약에 VU라고 한다면 얘는 VC 플러스 VS가 되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단에 대해서 안전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저항 능력, 그 다음에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저항 능력, 요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VC는 참 애매모호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전단 저항 능력은 딱 정량화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나도 얘기를 못해. 이번에는 50%까지 견딜 수 있는데, 그래서 50%까지 견딜 수 있다고 설계를 해보면 그 다음은 10%도 못 견디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계 코드에 넣을 수가 없지. 그치? 한 번은 50%까지 견뎌, 한 번은 5% 견뎌, 한 번은 전혀 안 견뎌. 이런 거를 설계에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는 전단에 이만큼 저항합니다 라고 정량화를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이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야, 콘크리트 딱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전단에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 그리고 모든 전단을 전단 철근이 다 견디는 걸로 하자 라고 얘기하면 듣기에 따라서 되게 좋아. 되게 안전할 것 같고, 전단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고 추상적이니까 안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저항하고 있는 전단 저항 그 능력 부분에 대한
확고한 공학적인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너 없는 걸로 해. 그래서 우린 전단 철근으로 다 견딜게. 네가 만약에 견딘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땡큐지. 전단과 같은 취성적인 거동을 보이는 그런 현상엔 굉장히 고맙게 듣기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처럼 들린다 얘기지. 그치? 그러나 설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야지. 내가 잘 모르니까 없는 걸로 하고 이거 다 견디게 하고 되게 안전한 설계인 것처럼 호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V에는 VC 플러스 VS가 되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강도 감수 계수가 P가 0.75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휨에 대한 P는 인장집의 단면에서 0.85였잖아. 전단은 0.75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0.75라는 값을 기억하고 외우려고 하기 전에 왜 휨은 0.85인데 너는 0.75니? 파괴 형상이 달라져라. 전단에 대한 거동이 정말로 더 많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이 0.75라는 값도 0.8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더 취성적이고 희한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0.75에서 0.70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 왜? 우린 설계는 그냥 한번 해봐서 아니면 말고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교량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를 대충 연습 삼아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경계에 항상 있다고 했어요.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설계하는 것과의 그 경계에서 그거를 넘나들면서 잘하는 설계가 잘하는 설계라 그랬지. 안전하게만 한다 그래갖고서는 막 핵폭탄이 터지고 고질라가 밟아도 안전한 구조물을 기껏 만들면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나 빈도적으로나 그것은 올바른 설계가 또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단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휘목력 전단 능력이 조합된 것으로 주응력 방향이 경사진 인장력으로 바뀌어 경사인장 균열을 발생시킨다.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